전에는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해도 이건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약간 비판적으로. 네,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아니 그리고 초신자한테는 저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었고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은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이 안 해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게 직분자가 많아도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이러는 것들, 아 나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그래, 어차피 우린 죽으면 천국이요, 살아있으면 더 감사한 건데 죽어도 우리는 교회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섬기는 목사님 잘 섬겨야 되고 내가 변화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권사가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평신도보다도 더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아들한테 내가 너무 많이 혼을 내고 내 아들한테 본이 되지 않은 엄마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어떤 소리를 해도 나는 다 참고 내가 쟤한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픔을 준 것만큼 내가 쟤한테 그 마음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엄마로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돈 벌어서 공부시키고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어요. 걔가 싫어하는 걸 다 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피아노를 체르니 40번에 너 몇 번 가져서 넌 교회에서 반주 좀 해봐야 되고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내 그거를 안 따라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내가 야, 내식이었구나. 쟤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피아노를 집에 국민학교 2학년 때 사다 놨는데 걔가 중학교 때 그걸 파는 날 할렐루야 했던 애예요. 감사하다고 했던 애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피아노를 내가 빨리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서 개인 레슨을 시켰어요. 선생님을 데려다가. 그러면 학원 가서 6년을 해야 될 걸 얘는 2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와, 대단하네. 내 욕심에. 근데 걔한테는 좋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나 정말 우리 아들한테는 죄인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 나는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셨는데 나도 어떤 경우에도 저 사람을 섬기고 해야 되지 않냐, 낮아져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신분으로 와서 섬기러 왔노라 하셨지 않냐.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랑의 병원에 와서 정말 감사한 거는 여기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너무 친절하세요. 나는 이분들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정말 저분들이 부족한 거 없는 의사 선생님인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보면서 내가요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환자들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정말 이 사랑의 병원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암 환자분들한테 본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절대 이 면역 치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해야 되고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그 선생님 한 분 중에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큰 병원에 계셨는데 본병원에서 이 면역 치료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내가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병원에 계실 때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연구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시스템상. 반대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였고 여기 오기 전에 참 많이 망설였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치료가 좋은 거였더라,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얘기를 이 암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정말 본병원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안 하면 나는 명의가 아니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면역출환 병원에서 다 암을 고치면 항암제를 투여할 필요도 없고 나는 명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걸 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분들은 이걸 몰라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암 환자는 이거나 저거나 언젠간 하늘나라 가는데 이거 해서 더 건강해져야 돼요. 나는 꼭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저도 놀러 가고 싶어요. 바깥에 나가서 산에 가고 싶고 다 놀러 가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이 병원에 햇볕도 안 드는 데 와서 누가 면역치료제를 맞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요. 살고 싶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면역치료하고 운동하고 먹는 거 잘 먹고 하라고 난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되게 되게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게 뭐 이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엄청 잘하시네요. 말도 조리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나는 여기 계신 암 환자분들 그다음에 뭐 이거 전국에 계신 암 환자분들이 이걸 본다면 난 그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면역치료 꼭 하시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황성주 박사님이 하시는 칵테일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병원에서도 많이 칵테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병원에서 칵테일 하는 거는 흉내를 낼 뿐이지 100%는 아니지 않는가 나는 그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자닥신 이런 거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제가 이거 미국하고 캐나다를 암이 걸려서 가지 말라고 했었어 사람들이요. 근데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을 갈 때 림프암 2년 차에 갔어요. 항암 끝나고 여행 삼아서. 그래서 한 3주 정도 있었거든요. 네, 뉴욕을 갔다가 캐나다로 넘어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좋으셨겠네요. 네,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저한테. 가면 갔다 오면 힘들어서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닥신하고 미슬토를 그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 핫팩 그 뭐라 그러나 냉동팩 있잖아요. 그거를 놓고 이게 아이스팩을 해가지고 이게 몇 시간 가나 비행기 타서 갈 수 있나 그걸 시험을 해봤어요. 그럼 미국을 가려면 14시간 아니에요. 그럼 공항에서 4시간 거기 가서 4시간 그러면 이게 4시간 8시간이면 26시간을 이게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항 올라가면 추우니까 녹지 않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경우에는 이게 20시간 이상은 이게 녹아주지 않아야 자닥신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아이스팩을 가지고 매일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한여름에 여름에 갔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18시간까지 가더라고요. 아이스팩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냉팩을 여러 개 해가지고 했더니 18시간은 끝도 없더라고요. 아주 삼복더위에. 그래서 그거를 자닥신이라든가 그 미슬토 이런 거를 제가 3주 동안 넉넉하게 그거를 엄청 많았겠는데요. 네, 가지고 갔어요. 바리바리 싸드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이제 붙였죠. 짐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도 좋은 걸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안 먹으려고 저가 먹는 물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가니까 거기다 다 해서 다 붙인 거예요. 택배로. 알칼리수 같은 거겠죠? 그렇죠. 알칼리 수소수 그런 거거든요. 그게 제가 5년째 먹었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갈 때도 외국을 갈 때도 다 가져가요. 지금도 지방을 가면 그거는 무조건 차에다 싣고 가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처방전 그것까지 해서 영문 처방전 그 진단서인가 그걸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호텔마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갈 때는 아이스팩으로 하고 이제 가서는 호텔에 가서는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냉동팩을 다시 얼려서 그 다음날 또 갖고 나가는데 카나다에 갔는데 좀 카나다는 시골로 들어가니까 냉장고가 없는 데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니가 기다려봐. 칵테일 먹는 그 얼음 있잖아요. 와인 그 먹는 얼음을 그 프론트에 가서 달래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자닥신을 놓은 거예요. 가거름 같은 거. 예, 가거름 많이 갔다가 그래 보냉에다 넣으니까 그 다음 날까지 괜찮더라고요. 그게 많이 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날 또 여행 갈 때 그걸 또 들고 가는 거. 또 아침에 얼음을 달래서 또 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3주 동안 맞았는데 그 자닥신이 제가 일주일에 제가 4번까지 맞았어요. 4번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루 이제 걸러큼씩 맞는 거예요. 네. 어제 맞았으면 오늘 안 맞고 내일 맞고 4번 정도 맞았는데 공기가 좋고 기분이 좋고 하니까요. 갔다 오니까 얼굴이 더 좋아져서 오히려 더.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정말 더 건강해졌어요. 보시는 분들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탔을 때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언니들하고 동생이랑 넷이 같이 갔는데 좌석을 할 때 3개의 좌석 중에서 가운데를 비워서 예약을 했어요. 아, 와. 왜 그러냐면 만석이 되면 네. 들어오겠지만 만석이 아니면 가운데가 빌 수도 있잖아요. 가운데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갈 수가 있잖아요. 앉아서 가는 건 14시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밤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통 사람도 힘들죠, 사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가서 얘가 암환자다. 좌석 좀 좋은 거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좌석을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비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갈 때 누워서 가고 올 때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비니까 교대로 누워서 갈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와, 감사하네요. 네. 지금